돌아서 이 차가 돌아서 나갈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세륜장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에 묻은 것도 안에서 다 세륜 시설을 거쳐서 완전히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갖춰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이 연탄 공장 자체는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거는 다 안에서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이 조감대에도 보시면은 스틸 그라우팅이라 이래서 그 밑에는 물이 흐르고요. 위에는 저 구멍이 숭숭 난 스틸로 된 이제 철판이 이제 위에 깔립니다. 그래서 차가 혹시나 차가 들어가서 연탄을 실을 때 혹시나 찌꺼기가 떨어지게 되면 그냥 해놓으면 바닥에 날릴 위험이 있으니까 바로 떨어져서 밑에 물로 바로 들어가서 물에서 이제 씻겨서 내려가서 다시 정화해서 그 물도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저희들이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이 운영을 이제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탄 공장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참 큰 문제는 되지는 않는다. 단 이제 이 저탄장 시설이 지금 현재 강원도에 가보면 다 바깥에 다 이렇게 외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은 사실 이 저탄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하면 사실 뭐 또 패놓고 얘기한다 이러면은 뭐 요만큼도 안 나간다 이러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한 4mg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나가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하나의 어떤 미세먼지보다도 더 덜한 그런 하나의 어떤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나가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륜 시설인데 바퀴에 묻어나가는 것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금 밖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다 저희들이 하수 관로를 설치해 가지고 어떤 바깥으로 좀 물 하나도 우리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치를 하려고 이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략적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쪽 공장 부분은 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은 돈도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이 지금 현재 저탄장이 지금 외부에 지금 뭐 강릉시로 봤을 때는 지금 특히 여기 안인 화력발전소 같은 데도 예전에는 다 오픈되어 있었던 부분을 지금 다 이렇게 이제 지붕을 씌워 가지고 하니까 그 동네도 지금 현재 그렇게 뭐 연탄가루가 날리거나 뭐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초에 이제 계획을 했던 부분은 뭐 이런 부분인데 간혹 뭐 사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뭐 여러분들한테 농작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빨래를 못 넣을 지경이다 이렇게 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당장 뭐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죠. 왜? 민원이 또 그만큼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럼 뭐 당장 공장은 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하여튼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세정 지금 뭐 얘기하시고 이랬어요. 들어가는 차 싣고 나오는 차 싣고. 아니 저 들어오는 거야 뭐 그냥 들어오는데 나가는 부분은 세륜 시설이 지금 가면은 그것도 안 해가지고 지금 여기 오는 데도 흙탕물인데 근데 그걸 어떻게 냈습니까? 지금도 여기 오는데도 지금 작업하는데도 지금 그거 따지면 흙물이 차에 가면 차에 튀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그리고 잠깐만 그리고 굳이 왜 여와서 하나 얘기인가 이거 천정 마을 아닙니까? 해수욕장도 있고 다 그런 지금 작전을 세워가지고 하는 이 마을에서 왜 이 시커멓게 와가지고 이 많은 인원들을 말이야 여기 오라 바빠 빠진데 오라 그러고 말이야 내려가라 그러고 말이야 우리 지금 하시는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줄 알겠는데 여기에 다 책임을 집니까? 그렇죠. 그렇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도 한번 여기 또 와보고 얘기하라 이거. 아니 그러니까 거기 현장하고 저희 현장하고 지금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지금 공사 현장이지 않습니까? 예? 공사 현장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사 현장하고 저희들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지금 현재 뭐 그렇게 잠시 1, 2개월 하고 말 거라 이러면은 이렇게도 안 한다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안 하고 맨 처음엔 잘해 보통 다 보면 그렇죠. 물 다 뿌리고 뿌리고 먼지 안 내. 그다음에 뭐 먼지 방방방 나게 다 하는 게 원래 그 하는 수법들 아닙니까?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뭐 공장을 가동이 안 시에서 내준 거 아닙니까? 예? 시에서. 그럼 시에서 받지 뭐. 시에서 나오신 분은 누굽니까? 어느 분이요?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저 견소동에 사는 김정근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예. 저런 시설에 있는 공장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가진 공장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주민들이 좀 볼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뭐 아니 지금 업체에서는 예. 뭐 98%뭐 몇 프로 이런 건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이게 서민들이기 때문에 예. 프로테지라든가 뭐 그런 거는 모르고 예. 뭐 98%라면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2%도 우려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는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100% 완전한 시설을 요구하는 거고 그런 시설이 있다면은 예. 이 시설을 준공하기 전에 착공을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이런 시설을 보여주고 주민들한테 믿음을 좀 줄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그렇죠. 뭐 아니 그거를 원하신다면 원하신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원하시는 게 네. 아니고 업체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니네들이가 눈으로 직접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우리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저는 친환경 연탄 공장에 들어와 갖고 집집 먼지도 안 날리고 그 나가는 연탄도 없는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깨끗하다며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보여주고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연탄 공장을 짓는 게 우선순서가 아니겠냐는 얘기죠. 저희들도 강력하게 안 된다고 반대만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으로 보고 사실을 보고 이게 어느 지역에 이런 연탄 공장이 있는데 우리가 가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했을 때는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업체에서 그런 정도는 주민들한테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당연히 예, 맞는 말씀.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부분이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삼천리 ENC라는 공장입니다. 이게 아파트가 보시다시피 아파트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여기를 가셔도 좋고 아니면 상주에 있는 공장에 가셔도 좋은데 하여튼 자가지간에 여기에 아파트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뭐 네이버에 들어가서 지도를 찾아보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아니 이거는 보는 것보다는 현지에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향이 있으시다 이러면 저희들이 뭐 언제든지 하여튼 여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간다고 그냥 볼 수는 없고 여기 가서 좀 공장을 보여주십사 하고 우리가 협조를 해서 보여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창고로 제가 지금 하나 뽑아가지고 왔는데 여기 지금 서울입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습니다. 이문 2동. 그래서 삼천리 ENC라는 그 연탄 공장입니다. 거기는 바로 거기는 그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아니 그래서 30년 전에 이거는 전에 그렇게 보강을 한 공장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예. 그건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들어간 사람이 할 말이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얘기하죠. 그러나 여기 안목 같은 여기 남한대 같은 건 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똥덩어리가 등이 나가니 지금 이 방풍에 그거를 또 갖다 놓고 또 한다 이러면은 이건 아니잖아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강릉시에 그렇다 이러면 여기가 강릉시에 아니 지 검은 데 많습니다. 정정도 많고 아민도 많아. 아니 그런 데 갖다 연탄 나간 데 갖다 체림되는 거지. 왜 허관날 몰짠 데 갖다 체려가지고 말이야. 이 주민들은 모이라 가라 하고 말이야. 왜 하나 얘기입니다. 저 얘기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여기가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이고 이러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꼭 탄공장만 들어온다라는 법도 없고 지금 다른 공장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법대로 하자면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근데 아까 뭐 분지는 뭐 몇 프로까지는 된다 나간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98%의 정관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솔직히 98% 인정합니까? 공장 나와. 사장님. 아니 인정합니까? 우리 주민들. 아니 지금 이 인허가가 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인허가 다 받고 사실은 뭐 당신들 멋대로 아니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 이게 법적으로는 사실 뭐 주민 동의를 받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었다 이러면 당연히 뭐 주민들한테 와서 이런 사업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동의를 받고 이런 절차를 거쳤겠죠.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실질적인 부분은 뭐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은 우리 안목 같은 경우에는 그 관광항으로 강릉시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이렇게
그걸 그 관광항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예. 그 혐오시설 그 동네 입구에다가 갖다 지금 계절풍이 불면은 그 연탄가루가 미세한 먼지가 어디로 날아가겠어요. 이 두산동보다도 이 저 우리 안목 송룡 쪽으로 먼저 날아옵니다. 그럼 날아오면 그 선의 피해를 누가 봐야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은 그 혐오시설을 왜 우리 이쪽에다가 해야 하는 그래서 건지.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들이 또 뭐 형사처벌 받을 일 있으면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법적으로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 이러면 또 보상을 해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 이러면 연탄 공장이 가동이 안 하게 되니까 만약에 그게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피해가 발생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예. 아까 저기 화력발전소 나왔지 아니? 예. 화력발전소에서 예. 매년 저희 안목 견소동에다가 예. 500만 원씩 주는 이유는 왜 준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지금 현재 거기는 탄을 떼고 있지 않습니까? 탄을 떼고 있죠. 예, 떼고 있죠. 피해가 가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뗐으니까 뭐 피해가 그 굴뚝에서 아니, 나는 그게 그런 아니고 분진이라든가 이런 아니,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러한 아니 발전소 같은 예. 그런 데서도 분진이 나가지고 그렇게 다 막고 다 틀어막고 다 해서 분진 나서 매년 우리 안목이 갔다가 돈을 주고 남항진에도 돈을 주고 안인에도 돈을 주고 하는데 일개 개인 업체가 예. 얼마나 깨끗하면 98%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98%가 되는지 아니 데이터베이스에 근거를 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걸 예. 아니 누가 이걸 믿고 하나 얘기야. 당연하냐 얘기야.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못 믿으신다면 저도 뭐 할 얘기가 없어서 그렇지만 그런 하나의 어떤 결과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맨 처음에 괜찮아. 아니 근데 그런 말씀을 할 이유가 없죠. 맨 처음에 괜찮고 나중에 뭐 그거 한다 이러면 막말여기서 이런 사업 뭐하러 하려고 덤벼들겠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5천만 원이 될 거를 6억을 들여서 이 시설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그 한라나 쌍용도 6억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내가 그럼 되지. 그렇죠. 지금 한라나 쌍용도 그런 시스템보다 10배, 20배 더 자제했는데 예. 그 주민들이 좀 못 살아요. 잠깐지로 못 살아요. 지금 현재 거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깐. 그러면 설명이 다 끝났습니까? 네. 설명이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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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까? 충분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여기 그 사기동에 비안풍 배기 오마하고 예. 또 여기 하정마청장하고 그 피해를 많이 겪고 있었어요. 예, 그러나 다 입다물고 있었어요. 왜? 시 전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감당하고 말았는데, 그럼 이번에 아까 우리 그 통장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허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허가 얘기 듣는데 그 얘기를 중심적으로 시에서 어느 분 한번 나와서 그 얘기를 이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를 예? 어떤 얘기를? 왜서 그 주민들이 그 간담회도 없이 예. 그런 그 허가를 그렇게 내주셨는지. 시는 법적인 그 부분에서 답변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까? 작은 사적에서 아무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리 주민들이 다 듣고 싶어 하니까 네. 그런 먼저 한번 들어봅시다. 됐습니까? 잠깐만 태가 나. 여기 아니 근데 이거 역정을 내지 마시고. 자, 제가 하여튼 저 주민 여러분들한테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반대 주민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연탄 공장이 생긴다는 과정을 제일 먼저 입수한 자가 저입니다. 또 그리고 바로 옆에 제가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알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각 총장님들을 연락을 해서 서명 운동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총 2,400명이라는 그 우리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시에다가 민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민원 신청한 가운데 회신이 오기 전에 일단 허가가 나온 겁니다. 그 이거는 분명히 여기에 오신 공무원들이 해답을 해 주셔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생각을 하고요. 또 이 과정이 연탄 공장이 들어선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 주민들한테 업체보다 이 강릉시나 동사무소에서 먼저 나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걸 알려줬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신이 오기 전에 허가가 났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과정을 건축 과장님 오셨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건축 과정이 아니고 저희 환경 과정이 말씀하셨어요. 허가 관계지. 네, 그러니까 건축의 문제가 아니고
공장 가동의 문제니까 환경 과정의 문제가 아니 뭐 허가 과정을 일단 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아니 문제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청 건축과장을 맡고 있는 이태훈입니다. 요거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저희가 건축허가를 담당했던 담당 과장인데요. 여기 보라색으로 쫙 저기 이 농경지와 농경지 이게 공단으로 되어 있는 이게 다 공업지역입니다. 북토를 동인해서 시에 대한 용도 지역을 구분할 때는 요 안에는 공장을 다 짓겠다고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던 땅입니다. 여기에는 다 공장이 들었을 겁니다. 앞으로 이 벌써 옛날에 지정이 돼 있어요. 연탄 공장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 공장이 다 여기 들어옵니다. 불산 공장도 가능합니까? 예? 불산 공장도 가능합니까? 불산 공장이 뭐죠? 예? 그러면은 가정께서 제조 공장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은 용도 지역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어떤 공장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일반 공장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공장이 예. 이게 공장이 여기 다 들어올 수 있는 공장이에요. 예. 용도 지역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국토 이용 계획을 노릴 때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상업지역이면 상가시설이 들어오고 주거지역이면 주택이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여기 공업지역이라는 얘기죠. 이게 공업지역은 기지정이 돼 있는 공장시설은 여기에 다 들어와라. 지적되어 있는 땅 자체를 그렇게 이용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러한 건축물을 짓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과장님 잠깐만. 잠깐만. 나 한마디 합시다. 나도 바빠서 빨리 한마디 하고 가야 돼요. 제가 말씀. 네? 아니 잠깐만요. 많이 계시잖아요. 공업 지역에 다 처리하고 그다음에. 과장 책임도 못 지잖아. 이거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있어봐. 안 맞아. 과장 책임져. 관련방 다른 데로 가면 그치잖아. 그럼 나도 얘기했어요. 자, 공업 지역에 다 돼. 당신 집이 거기 살아. 그러니까 똥간이 들어와. 좋아? 아니 맞아 안 맞아?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민영사의 책임을 내가 지게끔 있으니까 와는 거 아닙니까? 민영사의 책임을 제가 질 겁니다. 법대로 다 되니까.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에 대한 민영사의 책임을 제가 질 겁니다. 개새끼들을 때리려고야지 뭐 저. 그리고 요거에 대한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용도지역이 그래서 공장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들어오는데 건물을 짓겠다고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단 신청이 들어와 있는 거는 건축물을 짓고 이걸 저탄시설에 있는 기존 시설에 건물 안에다가 저탄시설을 쓰고 이걸 제조장으로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겠습니다 해서 제가 건축허가를 내드린 겁니다. 시에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죠. 환경과도 있을 거고 도로과 건축과 다 있는 실과 의견을 쫙 받아서 보니까 여기에는 공장시설이니까 공장시설을 짓겠다. 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와서 건축허가를 해드린 겁니다. 이러한 시설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 용도지역 자체를 이걸 상업적으로 하든지 경제적으로 하든지 지구적으로 했어야죠. 과장님 지금 또 하나 하고 이거 모르는 걸 가면서 잠깐 그 말씀 다 드리고 용도지역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 다 하나씩 드릴게요. 아니 우리가 물었던 오면은 용도지역을 물었던 게 아니고 용도지역 어떤 공장이 들어온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 예. 우리가 물었던 거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날 건축허가를 집어넣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예를 들어서 10일날 2,400명 서명 받아서 집어넣었습니다. 15일날 건축허가가 나왔습니다. 20일날 시청에서 민원론대 회신이 왔습니다. 그걸 설명을 해달라는 거지 용도지역을 설명해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 신청은 10월 4일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0월 4일날.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법에 의한 사항을 10월 5일날 시과 간의 협의를 거쳐서 10월 19일날 15일 정도 걸렸습니다. 건축허가 처리하는데 15일인데 중간에 저희한테 그 연탄공장 설립 주민 서명서가 12일날 아마 직접 방문하셨을 겁니다. 인원수 적용해서 1650명의 명의로 들어왔고 접수하는 사실입니다. 받아 검토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정리하는 부분은
법적인 사항을 정리를 해서 건축물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렸고요.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한 사항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용도에 부적합한 사항이 아니고 그건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아니 그래서 강릉시가 예. 시민 의사를 무시하고 법적인 절차만 따져갖고 그럼 2,400명 주민들 서명한 건 2,400명 주민들은 누구예요? 강릉시 주민입니다. 예? 맞지 않습니까? 아니 2,400명 주민이 어느 주민입니까? 우리가 동해시 주민입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이러한 공장 시설에 공장 지역에다 공장 시설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아니 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공무원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하죠. 그렇게 얘기하신 거는 연탄이나 비상먼지가 나서 뒤에 비치는 양이 커질 거다. 이럴 때 이런 걸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니까 아 그런 건 당연히 정리. 아니 그 시민들 2,400명 서명한 시민들은 그럼 뭡니까? 동해시 시민입니까? 아니 그 시민들이 네? 준비하신 것이 우리가 세금을 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5천만 원 들여서 해요. 그냥 뭐 6억씩 들이지 말고 그 멋지 펄펄 나면서 그거 해요 그렇게. 괜히 뭐 6억씩 막 돈 들여.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2,400명에 대한 서명을 무시를 해야 돼?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과장님. 제가 뭐 저거 잠깐만. 예. 지금 저기 그 허가가 두 종류 아닙니까? 건축 허가가 있고 저 공장 가동 허가가 있죠. 그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환경과장 맞죠? 환경과에서 허가 내는 거 있죠. 네.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신고. 아니 신고가 아니라 저기 먼지 발생 신고는 받는. 아니 최종 가공 사업자 허가는 어디서 납니까? 아니 잠깐만요. 가공 시설 허가하고 사업자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공무원으로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건축 허가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예. 어쩔 수 없다는 걸 이해합니다. 예. 이해하는데 환경과에서 두 번째로 내는 허가가 있죠, 그죠? 거기는 150평 미만일 때는 신고로 끝나죠, 그죠? 근데 150평이 잠깐만요. 150평이 넘어가면 저게 시장에 부과해야 됩니다, 그죠? 그 허가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자, 제가 하고 그다음에 들어오세요. 좀 오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니 환경 문제도 교묘하게 빠져나간다니까 머리를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환경보전 담당을 맡고 있는 박영복입니다. 연탄공장 관계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행정기관의 어떤 좀 안타깝게 좀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도 이거 모르고 있다가 우리 위원장님 그때 한번 환경과에 오셨죠? 위원장님. 예, 맞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 민원 서류를. 그래 보고는 항공사진을 보니까 이 부분에 공장들이 기존 공장들 식품공장이 하나 있죠? 여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특별법 우선의 적용받고 있고 그래서 다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환경과에서 건축허가 실무 협의가 왔을 때 환경과에서는 안 됩니다 하고 해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탄시설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다. 그러나 완벽하게 하겠다 뭐 이런 사항이 있었지만은 저희들은 사실상 여기다가 안 됩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이 뭐 경지지역이라든가 뭐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10,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런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도 안 되는 사업장이야, 여기가. 또 공업지역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뭘 우려했냐면 사후에 환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를 했어요. 그래서 의견에다가 뭐라고 써줬냐면 엄격하게 이거는 관리를 해야 돼. 인원이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높은 사업장이라고 우리는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사업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93년도에 그 옥계면에도 옥계 연탄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진폐의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결론은 몇 년 못 가서 그 폐쇄가 된 적은 있어요. 그걸 강구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법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법으로 인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허가가 가능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50평이 넘을 경우에 허가로 끝나느냐 아니면 신고로 끝나느냐 아니면 시장에 허가를 넣게 되냐를 묻는 겁니다. 그 관계는 우리 환경부에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환경보호법에 보면은 그렇게 네.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의 공해시설이거나 향후에 공해시설로 예상될 때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허가를 도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무슨 법입니까? 환경보호법 아니요. 그건 잘못 아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기업 육성과에서 우리 담당 직원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조금 해줄 수 있으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 잘못 아시네요. 그러면서 공장 등록하고 관련된 제가 지금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부시장님 오셔서 기업 육성가고 뭐 부시장님 시기에 대표님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드려서 제가 담당 과장이니까 과장하고 옆에 계장들 같이 가서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시고 왔어요. 공장 등록하고 관계된 뭐 의문사항이 공장 등록이 뭐 자기들끼리 붙이고 장붙이고 도비 10억까지 받아놓고 지금 저 주민들 데려놓고 장난하냐고 지금 2,400명 저 서명 받은 사람을 완전 병신 만드는데 이걸 갖고 해명을 해줘야지. 뭐 맨날 씨발 용도지역이니 뭐니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환경부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에?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붙이고 돈까지 다 해갖고 돈까지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2,400명 서명 받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도 그 잠깐만요. 책임질 수 있어요. 잠깐만요. 받은지 안 받은지 지금 받지 못한 부분인데. 손가락 치워요. 잠깐만. 아니 근데 받은지 안 받은지 지금 모르잖아요. 잠깐만. 없는 얘기를 왜 자꾸 얘기하시냐. 잠깐만. 저 10억을 내가 돈 받은 적 있어요? 아니 웃기지 말고 조용히 하고 있어.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말고 2,400명 서명 받은 걸 시에서 왜 무시를 하는 얘기야? 에? 주민들 왜 무시를 해요? 우리도 세금 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럼 어깨는 그 진폐증이 오고 그러면 뭐 진폐증이 걸리지 않네. 맞습니다. 금방 안 기전 사실이고 여기서 왈가왈부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지금 얘기가 와야 영주삼 경기인데 하려나 봐봐. 예? 제가 분명히 합니다. 지금 해봐 영상 얘기. 우리가 아무 얘기하지 맙시다. 아무 얘기하지 말고 맨 처음부터 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첫째 뭐 재물 추구한다기보다도 사업자 측에서도 좀 중요하지 못하셨고 또 시에서도 좀 생각을 좀 모자르셨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고려하셔갖고 새로운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마련하도록 중재하고 같이 하나 지금 이런 거가 나는 안 되는데 지금 아니 안 되죠. 이런 거 된다 해도 그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여기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안 되는 거지 아닙니까 그게. 글쎄 안 되는 건 무조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그 CS가 그리고 아까 그 얘기를 나도 저희 끝나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 김영덕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그랬냐면은 모든 얘기가 그 법에 그렇게 중하지 말자고요. 사는 가정에서 어떤 법만 갖고 삽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이성을 갖고 그 찾자고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시설 잘하고 방비하게 산다 해도 하수 정물 처리다. 예? 그것도 문제입니다. 하수 정물장 똑똑히 내려오잖아요. 아무 장난 안 그래도. 그리고 공개 해제해야 돼 병장. 정부가 우리가 내게 돈이 좀 필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보상이 보상만 필요해요 거기. 아무 소용 없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뭐든지 원칙을 찾아야 돼요. 원칙 없이는 해결 방도가 안 나온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머리 맞대보고 우리 중재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데. 제가 조금 잠깐만요. 야 과장님 잠깐만. 그래서 제 얘기를 끝나는데 우리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의원이 아니고요. 저기 제가 분명히 알고 있기로는 150평 미만은 등록으로 신고로 끝나고 150평 넘는 거는 강릉시장에 허가를 해야 된다는 건 정확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시장에 허가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경국과계장님
예. 시에서 완전히 공정 허가가 난 겁니까? 건축허가를 빼고 공정 허가가 저기 났습니까? 안 났습니다. 안 났죠?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완전히 공장이 허가가 났다. 여기서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안 났다니까요. 허가가 난 줄 알고.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좀 전에. 정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요. 왜냐하면 허가든 신고든 절차의 행위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염려스러운 것이 비산먼지가 날아가고 뭐 주변에 피해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사업자가 그런 관계 아까 얘기하신 이런 데 할 때 있으니까 대표되신 분 몇 분 하고 현장에 한번 방문을 하셔서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가 하는 거를 잠깐만요. 우선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가서 한번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은 지금 공장 허가가 안 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 요거부터 말씀하십시오. 확실하게 안 났죠 아직까지는, 그죠? 안 났죠. 건축 허가는 났습니다. 건축 허가는 시에서 저는 기업 육성가의 기업 지원 담당하는 김영길입니다. 저희 업무 자체는 기업 지원하는 부서로 해가지고 전 의원님이 얘기하던 공장 등록 남냐는 우리 공장 등록 관련 법에 보면은 모든 기업들이 500평방미터 이상의 공장을 할 때는 의무사업으로 공장 등록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개별을 다 하는 공장들 있죠. 허가 안 받고 사업자들은 다 하죠, 자기들이. 그거는 법상으로 허가를 안 받아도 되고, 그는 사업자의 의향에 따라서 뭐 자기 필요한 받으니까 하면 그는 사업자에 있고, 500평방을 넘을 때는 무조건 법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인데 아직 들어오지 않고, 근데 넘는지 안 넘는지, 지금 현재 뭐 안 넘는다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법상에는 500평을 가면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500평 안 넘으면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 법에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공공기업을 지원하는 부서다 보니까 법상에는 공공지역 안에서는 공장 부담은 기본 원칙이고, 다만 공공지역 아니든 어디든 간에 500평방에 넘으면 의무사항에서 저희들이 공장 허가를 받지만 그게 아닐 때는 하나의 자영업이라 하나의 공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500평이라는 거는 공장은 공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까지입니다. 사무실까지 포함해서 500평방미터, 150평입니다. 사무실, 휴게실 전부 다 포함해서 150평, 그러니까 평방미터로 500평방미터입니다. 지금 저건 공장 자체가 500평입니다. 1,500평방미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시장은 주민의 불편이 있을 항의 내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잘 살펴서 등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등록을 받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정리해야죠. 지금 완전히 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잠깐만.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계시고 법적인 사항은 법 있는 걸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보장은 잠깐만요.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부서에서 얘기하세요. 사무실을 포함한 잠깐만요. 저희는 다시 그래서 자리 말씀드리고 법률관계 담당부서하고 얘기하고 직원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500평방미터 기준은 제조 시설 공간만 500평방미터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저도 법에 왔어요. 네. 사무실을 포함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에서는 500평방미터 미만은 공장 등록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저 공무원분하고 지금 서로 의견이 틀리잖아요. 그럼 확인을 하자고요. 저는 사무실, 휴게실을 전체를 포함한 면적이 500평방미터라고 저는 법에서 저거 하기를 했고요. 지금 시에서는 공장시설, 즉 그러니까 연탄 만드는 돌아가는 시설만을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건물하고 관련된 거는 제가 말씀드렸고, 제조에 관한 사항이 정리가 됐고, 고조든지 공장 등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해당 부서에 좀 말씀드렸는데, 법적인 위의 사항은 공무원 법을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다시 정리하시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걱정이 돼 있으니까
대표분을 몇 분을 뽑으시면 보여줄 의사가 있으시다고 그랬죠? 모시고 한번 현장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불편하게 해소가 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꾸신데 모이셔서 하게 된 거는 걱정이 되니까 또 얘기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500평방미터 이상이 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 주민한테 이해 통보를 해서 2회 동안 운영할 때는 주민 공청회를 거치는 걸로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반대하셨다면서요. 이번 안 하셨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요. 교민들을 상당히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500평방미터 150평이 넘어가면은 시장이 허가를 왜 주느냐 마느냐 결정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전 일어나서 부당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말 잘못하면 안 되지. 이거를 시장이 허가를 못 내줄 수 있도록 우리는 싸우게 되는 거죠. 2,300명 서명을 받았잖아요. 그걸로 안 된다고 하니까. 당장 일어나세요. 그냥 넘어간다고 하니까. 가면서 일어나세요. 그래서 반대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죠. 아니 잠깐만요. 이거를 자꾸 주민들한테 호통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은 법에 드는 사람이 공무원들 책임질 건 지어야 되는 거고 주민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리 정리하고 가셔야지. 자꾸 왜 법적인 얘기를 또 얘기하시고 해당 부서 있으니까 해당 부서 얘기 들어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잠깐 처벌 받아야지. 뭐 우리 얘기 영화하게 얘기해드려. 아니 과장님 현행법에 겁을 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거 호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호도한다는 얘기에 뭘 호도해? 아니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설명하는 주민들 말해놓고 말이야 뭐 거기는 띡띡 주고 이십발 뭐 과장님 잠깐만. 근데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되거든요. 네?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 이쪽 공무원 쪽에서 또 말씀 안 하고 또 우리가 또 경청해야 돼. 그러니까 이어서 또 해명하시는 거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네? 그 공장 등록에 대해서 현행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행법에는 공장은 제조시설과 부대시설 공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시설에는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그 다음에 수조, 저유조, 기계실, 연료 사이로, 저장조, 저장용 옥외 구축물 이런 그 제조 공간 이외에 모든 그 설비는 부대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조 몇 항이죠? 이게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 13조 관련해가지고요. 시행규칙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이요. 그리고 의원님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 하면 저희 그 기업 육성과나 강릉시는 공업지역에 기업을 유치해서 좀 활성화되는 이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환경적인 측면이 지금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그 환경적인 보완 및 그 향후 유지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봅니다. 아니 그 과학산업단지에 거다가 갖다가 설치하면 아주 좋잖아요. 주민들 반대도 안 하고. 과학산업단지는 저기 이쪽 그 제조공장 뭐 유치하는데 거기가 하면 되지. 이 업종은 과학산업단지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파운드 아래가 공업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지역이라고요. 이 전체가 여기 지금 논이 있고 이런 데다가도 앞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구 단위가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예.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인허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면적이다 그러면은 들어가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500평방미터를 넘으면은 시장이 인허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제조시설만 500평. 아니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많이 들리잖아요. 내 시설까지 저는 500평방미터로 알고 있고. 아니 예를 들어서 부대시설까지 500이 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책임지죠. 아니 저희들이 책임집니까? 아니 그 법에 맞으면 당연히 우리가 그거를 다시 그 공장 등록을 할 의무가 있고 아니면 500평을 안 넘었을 때는 우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얘기를 무슨 말씀드리는 거죠. 자,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전직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인터넷에도 또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여기서 지금 법률적인 해설을 가지고 지금 논하는 보시면 돼요.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여건이 되면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 허가를 받으면 전체 받아야죠. 그거는 당연히 정리가 되는 문제고 아니 중요한 건 그거라고요. 뭐냐면은 시장이 허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현재 500평방미터가 아니라 1500평방미터가 넘어도 시장이 허가를 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듣고 싶은 거는 법적으로 그래 500평방미터가 넘어도 시장이 아무런 권한이 없고 건축허가 나는 것처럼 아무 권한이 없다면 사실 시장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법원에 가서 찍을 때 가서 밑에 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2,400명의 서명한 시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죠. 그죠? 불이익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공무원분들은 지금 당연히 여기 대표님은 당연히 하겠다고 하는 거고 공무원분들은 지금 여기 많이 모이신 분들의 여러 가지 중지가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 중간에 아삭무삭하게 가는 거예요. 뭐 500평방이 넘으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500평방에서는 공장시설도 아니고 뭐 제조시설도 아니고 아니 의무사회라는 말씀드렸어요. 넘을 때는 당연히 의무사회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안 넘으면 의무사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죠. 의무사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말은 분명히 의무사회 아니라는 500평을 넘었을 때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의무사회고 알겠습니다. 500평 저는 홍정경책 과장입니다. 우리 최도른 전 의원님이 말 요지는 500평방미터 이상일 때는 있지 당연 시장이 공장 등록을 받아줄 수 있느냐 안 받아줄 그걸 정확하게 받아주느냐 주민들한테 공청회 이의를 거쳐갖고 이의를 반드시 거쳐내고 내줄 줄 아는 그 얘기가 핵심 요지야. 그 얘기를 몇 편인데 가장 근본적인 건 그겁니다. 500평방미터가 500평방미터라는 기준이 저가 만약에 기준이 문제가 틀려가지고 시장이나 공무원이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건 저희들이 집으로 막든 뭘로 막든 막아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가 말씀드리기에 맞아서 500평방미터가 넘어가면은 시장이 인허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했을 때, 할 수 있을 때, 시장이 터치를 할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지금 공무원한테 묻는 겁니다.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전 의원님 말씀드린 500평방 넘으면은 의무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연히 허가 들어와야죠. 그럼 그 허가상을 내주면 안 되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 바로 저가 된다는 대답 못하고 아닐 때는 안 들어오면 우리가 허가 내줄 수 없는 그 당이 못 된다. 그 말씀 두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니 결과를 지금 여기서 다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아니네.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김현길 기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연탄 공장이 들어올 예정의 이 건축물이 500평방미터가 넘어? 500평방미터가 지금 그게 500평 아니 우리가 법적으로 그거 하는 500평방미터 제조 시설이 500평을 넘은 그 계획서가 들어와야지. 그러면 제조 시설이 500평방미터가 넘어? 그러니까 아까 부대 시설과 제조 시설 두 가지를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공작이라는 거. 제조 시설이 되느냐 부대 시설이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조 시설은 부대 시설은 제하고 제조 시설만 그러면 사장님 아시겠는데 제조 시설이 500평방미터가 넘습니까? 안 넘습니다. 건축 면적은 건축에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354.65평방미터예요. 제조시설 순수 제조시설은 354.65평방미터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셨죠? 잠깐만요. 과장님은 그래서 건축가는 전체 건축을 보고 평가를 여기서 제조시설 무슨 저탄시설 그다음에 이런 시설을 과장님이 이거 불안하는 건 아니죠. 이 전체가 잠깐만 있어보세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 전체 면적에서 0.6% 두고 바닥 면적에서 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는 거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거는 요 아까 이 건물 이게 서로 오해가 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요 보시면 요거는 저탄 시설이에요. 여기는 저장 시설이고
제조 시설은 요렇게 돼 있는 부분. 그럼 연탄 만들어서 쌓아놓는 시설은 어디 있습니까? 예? 쌓아놓는 게 없죠. 실어 나가겠지. 그러면 만들자마자 한 년도 쌓아올 데 없이 딱 만들자마자 다 그거는 이제 그건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자, 그거를 정리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어려우신 부분이 됐다고 그게 그러면 아니라 저희들이 그 저탄 이 쌓는 시설은 없습니다. 쌓놓지 않습니다. 딱 그 물량만 받아서 제조해서 바로 그날부로 바로 다 처리가 되죠. 아니 근데 저희들이 이게 쌓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생산되는 것 동시에 오늘 만약에 뭐 4만 장을 생산을 한다 이러면 4만 장에 대해서 주문을 받고 저희들이 생산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탄을 만들 때 연탄이 습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요즘 연탄은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연탄을 사다가 찍어내자마자 바로 떼면 안 떼져 이게 젖어서 그럼 그걸 저장을 해서 며칠 말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대리점에서 다 싣고 가서 저장을 하거나 저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요즘에 대리점에서 차에 들고 가가지고 자기 추구에 넣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올리게 되잖아요. 그죠? 차대기로 딱 갖고 가가지고 그대로 파면 집에 가서 내려요. 그러면 이게 상식이 안 맞아요. 젖어 있는 연탄을 분명히 그럼 집에 가서도 바로 떼게 됩니까? 그게 집에서 어차피 또 저장고에서 말려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니 근데 자꾸 최연하고 500평방미터에 대한 거고 결말을 좀 짓고 아까 500평방미터 선진지 연합 그것도 결말 짓고 그래 빨리 내주면 내가 끝까지 갈 거야. 내가 확인을 해서 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릴게요. 그럼 500평방미터 두 문제에 대해서는 끝난 거예요. 주민들 여러분들이 상당히 걱정도 하시고 저기 한 부분이 있어서 또 어제 대표되신 분이 저희 시장님 뵙기로 했는데 시장님이 다른 일정 때문에 부시장님 뵙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가 명을 받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해서 혹시 오해될 부분이 있으면 풀어드려라. 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단 지역으로 전체가 묶여져 있는 부분에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혹시 모든 게 다른 분은 모르시잖아요. 일반 주민들 잘 모르신단 말이죠. 그리고 시설하는 지금 건물 자체에 지금 야적을 하는지 건물이 하는지 이건 모르잖아요. 이걸 솔직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건물 가져오고 여기에 관한 얘기를 들었고 또 하나는 대표되신 분 몇 분이 여기 지금 하시겠다는 분하고 현장 한번 견학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야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주민들이 좀 정리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어제도 시에 가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접니다. 전 바로 옆에 대주식품이라고 2005년도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2009년도에 햇섭이라는 HCCP라고 햇섭이 그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주는 햇섭을 받은 업체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거는 닭고기인데 강릉시가 초, 중, 유치원하고 초, 중, 고, 대가 60개 학교 중에서 제가 망을 납품을 하고 있고 영동권 전역을 학교 숫자가 평창군, 정성군, 속초시, 동해시 전부 다 하면 한 100군데가 넘게 제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니까 물론 저렇게 잘 하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분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오면 음식에 들어온다 이러면 저는 사업을 못하게 되고 어제 말씀드렸던 게 지역경제 활성화 다 좋습니다. 근데 어디 들어보니 7명을 고용한답니다. 전 25명이 먹고 살아야 돼요. 저 하나만 하는 건 괜찮은데 그 많은 직원들 나하고 15년 넘게 같이 와 있던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도 생존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아까 최동훈 씨가 얘기한 게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200평을 공장을 지었는데 마침 여기 계시네. 200평인데 저는 공장 등록증이 돼 있더라고요. 제조시설은 58평밖에 안 돼요 저는. 근데 왜 공장 등록이 돼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이 얘기가 좀 잘못 나갔는데 그 부분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연탄 공장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유해 시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잘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2%도 그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2%도. 저는 엄청난 타격이 오는 거예요. 왜냐? 햇섭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가장 주위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개선을 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담을 친다, 담을 늦게 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가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은 재심사를 또 받아야 돼요. 연탄 공장에 입장하면은 과연 저거 할 수가 있겠나 싶어요. 누구나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 닭집에서 닭냄새 나지. 떡집에서 돈냄새 나요. 안 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저는 직접적인 적이기 때문에 호소를 좀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분들 잘 들으세요. 예? 이거는 예? 피부에 닿는 그 현장 그겁니다. 제가 18년째 이 업을 하고 있습니다. 18년째 내 꿈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전 지역에 젊은 사람이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공헌을 한다는 건 고용이었어요. 고용. 그 욕심에 더 한번 어떻게 하면 공장도 한번 더 가져보고 싶고 이 욕심에 살았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저 하나 아까도 말씀드린 저 하나 망해도 돼요. 보상을 해주면 뭐합니까? 그건 내가 갖는 거지 직원들이 갖는 거. 도와주십시오. 진짜 이건 안 된다는 생각해요. 그 2%가 조금 무시고 어제 말씀드린 게 햇섭의 3대 요소가 물, 공기, 사람이랍니다. 근데 사람은 옷으로 커버돼. 왜 위생복이 왜 흰색인지 아십니까? 지저분하면 빠르라고 해서 위생복은 다 흰색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엄격하게 해서 강릉에 10,000명이 연탄을 뗀다. 저는 얼마나 많은, 저는 울진까지 제가 내려가는데 42만에서 52만을 상대를 해서 저는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문제는 급식이에요. 과거에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외지에서 다 해서 오는 거예요. 저는 고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외지에서 오는 거를 저는 공장 해설이랑 공장을 짓다 보니까 저는 또 하나 저거 좀 말씀드릴게요. 모구촌이라는 그 큰 회사에서 정부에서 유일하게 저는 오염을 줬어요. 저는. 농축협을 다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학교를 그만큼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저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저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내가 오직하면 이런 얘기를 저는 내가 한다 그랬어요. 난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주사입니다. 좀 돼지식품 그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얘기는 잘 들었는데 우리 건축가분도 나오고 계시고 우리 지역경제과도 나오고 우리 한국경제과도 나왔습니다. 우리 관에는 그 자의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모든 법 근거에 의해 갖고 일을 하는데 저희들이 좀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좀 공무원들의 그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법 근거로 일을 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추정 이거 갖다가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어떤 불허가 처분할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어떤 다른 식으로 풀어가야지. 그래서 그 대주식품에서 나와갖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충분히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또 우리 행정가청에서는 또 이런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게 아니 정당한 여기 계신 분이 이 앞에 텃밭에 내가 뭐 용도적이 주거적인데 내가 무슨 어떤 건축 행위를 하겠다. 근데 뭐 이 집에서 뭐 일조권이고 뭐 되지도 않는 그걸 갖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든다 이러면은 반대한다고 해갖고 우리가 이웃집에서 반대한다고 이걸 불허가 처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로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 사업 여기 관계되신 분 나왔으니까 잘 좀 여기서 좀 어때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점점을 찾아가고 과장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400명이 그 민원을 제기했으면 강릉시에서는 주민들한테 어떤 식이든가 설득력이 있이 와서 충분한 설명회를 먼저 갖고 난 후 이런 설명회를 해야 하는데 우리 2,400명이 그 민원을 제기한 건 무조건 무시하고 뭐 쉽게 말해서 뭐 삼보에너지 사장님 뭐 전부 우리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전부 다 뭐 업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주민들 소리는 아무도 안 들립니까? 아무리 법이라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왜서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는가를 알고 현장 답사를 해서 주민들이 사실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한번 와서 물어도 봐야 하는데 이 강릉시에서가 이렇게 주민을 무시해도 되는 건지 나 도대체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무리 상위법에 따라서가 인허가를 절차를 한다 하더라도 2,400명이 거대하게 설명 나중에 해가지고 강릉시장만 하는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했으면은 왜서가 되는지 와서가 먼저 좀 뜻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먼저 설명회를 해야 하는 게 순서가 아닙니까? 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동생이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발대의회 때 상록동 성룡동 시의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걸 가장 직결적으로 여기에 책임을 가장 져야 되는 입장이었었는데 그대에 선고하면서 제가 못해서 낙선을 했습니다. 그 말하는 여기에 계시는 송영동이나 경서동 계시는 분들한테 진짜 너무나 죄송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성공장에 대해서 법적으로 참 한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갑자기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150평방미터가 넘어갔을 때는 그 150평이죠. 500평방미터가 넘어갔을 때는 저는 그렇게 부대 시설을 포함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수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분명히 어저께 지금 제가 그걸 안 적어본 게 지금 실수죠.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 시장이 허가한다 하더라도 이 공청회 결과를 거쳐서 허가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만약에 허가가 났다면은 공청회 이 과정을 생략한 허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이 잘못했겠죠.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허가가 났다면 저는 안 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아직 허가는 안 난 것 같습니다. 공장 허가는 육성과에서.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아까 의원님께 저기 말씀을 드리면 500평방미터 평수로 150평이 넘어간다 한들 이게 허가가 되고 안 되고의 그 허가 절차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분명히 조금 알아주십사 하는. 아니 시장이 너가 아니죠? 예, 아닙니다. 맞습니다. 500평방미터가 넘어가면 그 공장 등록 의무사항이고요. 500평방미터 미만은 공장 등록을 안 하고 영업을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저도 공부를 허가 절차상의 문제가 저 공부를 다시 할 테니까 같이 공부를 한번 해서 정확한 법을 알고 일단 구조적인 건 그렇습니다. 500평방미터가 넘든 안 넘든 우리 시민은 우리 주민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500평방미터의 허가 기준이 아니냐는 우리가 따지는 거는 제가 따져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근본적으로 연탄공장은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적표해서 싸우고 싶죠. 네, 알았습니다. 자,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뭐 이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도 다 들어봤습니다. 또 사업주 의견도 들어봤고 또 우리 그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의 말씀도 들어봤고 또 우리 주민들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하나, 이 모든 건 제가 결정을 짓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연탄공장 설립은 반대합니다. 단 우리가 업주가 우선 주선을 해줘서 어떤 깨끗한 공장을 저희들이 견학을 갔다 와서 진짜 우리가 봤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전혀 불만 없이 살고 정말 깨끗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는 뭐 공장을 짓는 걸 저는 허락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는 결사적으로 막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업주 쪽에서 어떠한 압력이 들어온다든가 개인적인 합의 문제 이런 게 들어온다면 전적으로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절대 그건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아니 그리고 저도 뭐 제가 지역 주민들하고 뭐 뒤에 가서 거래를 한다거나 이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만 확인을 해서 잠깐만. 그것만 확인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업주하고 우리 요구하면 가겠다는 겁니다. 만든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요의가 있는지 그것만 확인. 그러니까 가겠다는 그러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슨 지역 주민들하고 뒤에 가서 뒷거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 저도 사업을 해주시고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도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아니 나도 열심히 생기니까 그런 거 말씀을 드렸고 일단 그건 약속을 해주시고 제한테다가 공장 견학 일정과 장소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